안녕하세요. 휴가 중에도 또 들어오셨네요. 네. 미나이 3.0에 대한 기사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 것 같은데 그 기사들이 안 보이네요. 볼까요? 제가 실습 때 바로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나노 바나나 프로요. 이거를 우리 자체 것을 하시나지 이 그러한 영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 전반적으로 보면 나노 바나나 이제 프로 버전, 나노 바나나 2 버전으로 생각하는 이 프로 버전이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베어3 3.1하고도 매칭이 또 잘 되고요. 그래서 뭐 퀄리티가 상당히 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도도 2K, 2K 해상도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면서 네, 영상 만들기가 되게 또 좋아진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노 바나나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는 거를 프로드에서 이제 집어넣고 355 집어넣고 이미지 1 맨 위 왼.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저한 그래서 프롬프트를 가지고 구글에 가서 이 구글 랩스네요. 네, 아마 구글 랩스에 그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겠네요. 플로우군요. 네. 구글 랩스에 이미지 생성한 걸로 이제 플로우로 가서 이미지를 이제 베어3로 생성을 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추출 프롬프트 완벽하게는 사실은 아닙니다. 조금 디테일한 건 다르시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단체 컷에서 하나 이렇게 추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단체 컷 이미지가 이렇게 다 추출돼서 큰 이미지로 생겼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잘 추출을 하셨다면 이제 배우 3.1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여기다 이제 비율을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인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비슷한데 일단 나노 바나나 프로 버전이 새로 나왔다. 그리고 이걸 베어3 3.1하고 활용을 해보니 괜찮게 활용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면 테슬라의 핵심 칩 AI5 칩이죠. 예, 이게 출시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 칩이 나오는 시점이 맨 처음에 이야기됐던 건 이번 연도 말 정도? 지금쯤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일단 작년으로 연기가 됐었고, 이게 다시 27년 뭐 후반 정도로 연기되는 시점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칩을 또 삼성에서 생산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기도 해요. 지금 보면 삼성에서 AI6 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돼 있죠. 그 생산 시점은 2030년 기준으로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조금 딜레이 되면서 아마 그 칩도 생산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칩은 24년도에부터 사용된 AI 4칩의 4칩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델 X, S나 Y, 뭐 3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 칩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나온 시점이 조금 됩니다. 24년, 24년, 23년부터 적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었고 한데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갖춘 AI5 칩이 생산이 약간 좀 딜레이 된다. 이게 단순 차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옵티머스 3 로봇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정까지도 다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그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샘 알트먼도 이제 GPT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모델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픈 AI의 기술적인 우위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구글의 주가에도 다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주가가 300불 정도 되죠. 이번 연도 초에 뭐 180불, 160불 이때 뭐 봤었던 것 같은데 워렌 버핏도 뭐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하던 분인데 이런 쪽에 또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또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들의 생태계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구글이 다 해먹는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구글이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더라도 지금 제미나이 구글에 대한 기사가 이제 거의 어, 기사에 다 나오죠. 이것들도 한번 볼까요? 생명의 신호까지 느꼈다. 뭐 이렇게 또 나오네요. 예.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GPT-5 5.1 버전이 성능이 제일 높았었는데 제미나이로 해보니 제미나이가 더 높더라. 이런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평가가 제미나이 3가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구글이 새롭게 내놓은 이제 프로그램 짜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놓은 게 이제 안티 그래비티라는 건데 앞으로 이쪽도 굉장히 어, 사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보면 시장이 이제 VS 코드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이제 코딩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 거의 소스 코드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기준으로 해서
아주작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였던 것들이 이제 커서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코드 기반으로 해서 그 구글에서 안티그래피티라는 또 프로그래밍 툴을 이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보면 지금 제미나이 3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료로 돌아가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뭐 과금은 되겠지만 지금은 무료로 사용되는데,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쪽 부분까지도 구글이 다 이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서라는 이것도 아마 구글이 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 쪽의 환경까지도 구글이 다 이제 구글 손아귀에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컴퓨팅 자원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컴퓨팅 용량을 6개월마다 2배 확대하겠다.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과거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성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뭐 1년에 2배, 뭐 2년에 2배,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거는 6개월에 2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컴퓨팅 자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쪽으로 코스를 맞춰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의 구글의 추세, 제미나이 3를 공개하면서 이런 쪽으로 어, 많이 투자하는 거 보면 이건 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업체가 아니죠. 이제 칩까지도 다 독자적으로 다 만듭니다. 예, GPU 형태로 TPU라고 하는 자체 칩을 과거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도 그걸 만들어서 제미나이 3를 만들었었고, 그걸 또 서비스 하는데도 그 칩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 다 해먹고 있어요, 지금. 예, 뭐 그만큼 구글의 영향력이 딱. 시장 정보 알려드리는 과제도 대신해 주더니 자동차 필과 연애 상담 4주까지 왔습니다. 24시간 상시 대기 중인 나의 비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생성형 AI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서 AI가 배울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은 거의 다 써버렸다. 예전에 한번 보름 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AI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글들의 비중이 사람이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AI가 만드는 비중이 있었는데, 그래프상으로 이게 크로스오버가 됐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삐까삐까한 수준까지, 아니면 오히려 AI가 만드는 게 더 많아지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AI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 이것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또 고퀄리티의 데이터가 줄어든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AI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품질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 이번에 한번 이제 그림상으로 한번 표현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이터만 이렇게 학습해가 좋은 데이터를 하는데, 그게 다양성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편협한 데이터만 된다 그러면 유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양성이 떨어지고 하면서 막 데이터가 뭉개지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품질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했어요. 관련 연구들도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가 2026년쯤부터 급격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모두 학습해버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더 이상 학습할 공개 데이터가 없을 때 AI가 학습하는 건 합성 데이터, 즉 AI가 만든 데이터인 거죠. 이런 자기학습 루프에 빠지면 정보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AI가 내놓는 정보의 오답과 오류도 더 많아져서 이게 다시 이제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원본 데이터를 근반으로 해가지고 얘가 재학습을 진행하면서 이 데이터가 점점점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그 그냥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문제성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문제라고 해요. 기존에 사람이 만든 데이터는 제한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확률로 나오는 패턴. 확률로 나온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확률로 계속 빨리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데이터가 사라지는 상황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사람이 만든 웹사이트가 아니라 AI 스스로 만든 웹사이트를 답변 근거로 사용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이 확인된 것만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왜 문제냐면 AI 같은 경우 할루시네이션이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답변을 AI가 생성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AI는 또 가져가서 그 데이터를 지가 또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데이터의 훼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AI가 이제 무너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정보를 알려주면서 출처를 남겼다고 해도 그 출처마저 AI가 만들어내고 또다시 그걸 학습하는 자기학습 루프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자기학습 루프에 빠진 AI의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있지만요. 이 제미나이, 코파일럿 등이 낸 답변 중 무려 절반 가까이에서 오류가 발견됐어요.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출처를 잘못 표기하고 심지어는 오래된 정보를 사실처럼 인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생성형 AI 챗봇의 허위 답변을 분석한 연구에서 주요 생성형 AI 모델 10개에서 발견된 오류율은 38%.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GPT를 사용할 때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그걸 또 다시 한번 느끼죠. 이게 근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오염까지도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3%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AI를 이용해 업무나 과제를 하고 이걸 들키지 판단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있더라고요. 벗어나기 얘가 학습 자체를 금지시켜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되면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한 한계를 넘어 AI 품질 저하와 정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를 만드는 기업이나 이런 쪽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도시가스에 대한 이야기고, 얼마 전에 보면 포항에 도시가스 누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상수도 고압 때문에 이제 배관이 파손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세하게 가스가 누출됐는데 옆에 이제 상수도 배관이 있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상수도에서 물이 그냥 나왔는데 얘가 옆에 있던 배관에 이제 어, 이 구멍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줬다. 보통 이제 상수도 배관하고 이제 도시가스 배관하고의 이격거리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30cm 이상 이렇게 설치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만큼 영향을 줬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샌드블라스팅이라는 이런 형태의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이제 공기에다가 이제 모래를 집어넣고 쏘는 작업이에요. 압축 공기.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막 쏘면 얘가 이제 뿜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그 모재에 부딪혀 가지고 얘가 이제
모재를 깎아내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샌드페이퍼나 이런 걸로 사람이 일일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문질러서 이렇게 벗겨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모래를 집어넣고 그걸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축으로 이제 세게 쏘아버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벗겨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샌드 블라스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쇼츠를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페인트에 쏘는 거고 이 페인트가 분사되면서 이제 다 벗겨지는 형태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게 샌드 블라스팅이고 지금 이제 포항에서 일어났던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가 아니고 물에다가 모래가 이제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물 안에 모래가 샌드블라스팅을 이제 일으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상수도니까 고압으로 이제 성출이 될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압력은 제가 봤을 때 한 4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압력으로 모래가 주변에 이제 모래가 있으니까 모래가 섞여서 이제 분사되면서 얘가 이런 형태의 샌드블라스팅을 일으켜서 배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기로 해도 이런 쪽으로 페인트가 다 벗겨질 정도니까 물에 의해서 이렇게 분사가 됐을 때는 거의 뭐 생각보다 빨리 많이 이제 그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형태가 우리 쪽에서의 내용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면 도시가스 배관이 굉장히 빨리 손상이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흔하게 이제 발생합니다. 예,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쪽에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나 했었는데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AI 때문에 D램 가격이 네, 이제 반갑습니다. 폭등을 한다.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네요. 예. AI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HBM에 대한 수요도 지금 숏해지는 상황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LPDDR도 너무나도 많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LPDDR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모바일용, 그러니까 LP가 로우 파워잖아요. 전력이기 때문에 모바일용 혹은 포터블 디바이스 가지고 나오는 형태가 많았고 원래는 이게 그 일반 PC용의 그런 램인데 지금 서버 쪽에 그러니까 AI 쪽에 램이 딸리다 보니 이런 것까지도 막 가져 쓴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로 분리가 된다. 이거의 실질적인 의미는 그 LPDDR 자체를 서버한테 바로 꽂는다는 개념보다는 라인을 아예 돌려가지고 이 마스 낼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HBM이 확실히 우위에 올라가 있고 이 HBM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통로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 방식이죠. 이제 그래서 뭐 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쪽 부분이 이제 DDR이라는 형태인데 이게 PCS 램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에 G가 붙어서 이제 그래픽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픽 카드에서 쓰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AI에서 사용되는 게 HBM 이런 형태의 메모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런 쪽의 메모리가 이제 딸리다 보니 이런 일반적인 DDR 메모리까지도 이제 가져가서 쓴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HBM3E에서 HBM4로 가면은 쓰이는 거죠. 메모리 숫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880 가장 많은 장소가 HBM, DDR 그리고 LPDDR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예요. 많이 팔지는 못하지만 양으로 볼 때는 이건 많이 팔지만 수익 구조가 굉장히 박한 구조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것까지도 이제 많이 팔면서 가격까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 결국에는 이거 파는 회사들이 이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이런 구조로 흘러간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하는 업체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